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자기계발을 위한 현대인의 처세 지침서. 오늘은 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식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회식을 잡거나 회식 자리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회식인데요. 이 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길게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고 짧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죠. 길게 얘기하면 끝도 없는 이유가 이 회식은 말 그대로 조직 문화와도 연결이 돼 있고 그 회식에 오는 사람하고도 직결되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회식을 잡는다면, 그리고 회식 자리에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것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식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회식에 대한 정의 이런 걸 떠나서 회식은 내가 즐거워야 되는 곳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태도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 혹은 누군가에게 무례함을 느끼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행동이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잘못이지만 누군가가 술을 권했어요. 근데 나는 그 술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걸까요? 누가 회식 자리에서 잘못한 걸까요? 당연히 술을 못 마시는 사람한테 강하게 권하면 그건 잘못이겠죠. 근데 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것? 그것도 거절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식을 사람들은 내가 아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물론 그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즐겁고 우리의 분위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돼버리면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괴로운 거예요. 그건 회식 자리에 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괴롭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즐거울 수 있으면 그것이 회식의 기본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고통 주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한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좋게 보는 나쁜 상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전략상 그 상사의 눈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맞춰줘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하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우선이겠죠. 이제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꼭 지켜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식에서의 추천지. 회식, 야, 어디 좋은데 회식 좀 잡아봐 라고 했을 때 고민 많으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딱 회사 들어가서 내가 막내여서 회식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면 가능하면 그 회사 근처에서 빨리 잡고 퇴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팀원들이 잘 못 가봤을, 혹은 가보고 싶은데 회사랑 조금 멀어서 이제 회사 끝나고 뭐 야근하고 잠깐 들리는 그 회사 주변의 곳 말고 조금 떨어진 곳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싼 듯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잡는 것이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구석원 댐댐이를 살펴서 술자리가 아니어도 요즘에는 좋은 자리가 참 많아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좀 고르는 것도 하나의 센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 회사의 진짜 회식은 내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고 그냥 센스를 발휘하는 것에서 욕먹는 것보다 차라리 물어보고 욕먹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도 편이 생기는 거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제가 딱 5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술을 강압적으로 권하는 겁니다. 이 술을 강압적으로 권하는 심리는 한편으로는 겁나서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너랑 좀 빨리 친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상대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술을 강압적으로 강요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격당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술이 약하고
술을 조금만 더 먹으면 몸이 괴롭고 누구한테 맞은 것보다도 훨씬 더 아픈 상황이 되니까 실제로 거의 직접적인, 뭐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군가의 좋은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거의 폭력으로 행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뭐 원샷, 폭탄주, 이렇게 무언가 빨리 취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자주 모일 수도 있고 서로가 실수할 일도 적거든요. 뭐 이미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서로가 그런 자리에서 술 먹는 게 익숙해진 상황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가 알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것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이라는 게 서로를 잘 몰라요. 회사에서의 모습과 회사 밖에서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래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오래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내가 나 정도 없어져도 괜찮겠지, 혹은 내가 좀 숫기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혹은 존재감이 없어서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없는지 모르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동안에 존재감이 없어도 없으면 그 사람 빈자리는 정말 큽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사람 어디서 뭐하고 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뭐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손에 뭐 숙취해소음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여름이라면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겨울이면 뭐 따뜻한 무언가라도 좀 사오면 몰라도 그냥 빈손으로 그냥 뜬금없이 오래 비웠다가 자리에 오는 건 실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래서 명분 없이 자리 오래 비우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게 자리를 오래 비웠을 때는 가능하면 오실 때 사소한 거라도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폭넓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실은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상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하 직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별이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이게 한 그룹 사이에서 너무 오래 지내다 보면 다른 그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자기 주도적인 성격, 그리고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혹은 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입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친해지려고 혹은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하다고 착각해서 하는 실수들에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악감정을 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친해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불쾌감을 주는 행동에는 상대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상대의 호의를 나는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를 들어서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입니다만 저를 맛있게 먹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 설렁탕에 깍두기를 얹어줬어요. 저는 속으로 정말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그러진 않아요. 왜? 그 사람이 호의로서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는 합니다. 나는 설렁탕에 깍두기 넣어서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해. 내가 입맛이 좀 안 좋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넣지 마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 놓고 다음에 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분명하게 더 강하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경멸하거나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공격적이지 않게 경고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점잖고 단호하게 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흥분하면서 화를 내면 본인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돼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식의 암묵적인 규칙인 모두의 분위기, 모두의 기분을 해쳤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 안에서 상대가 잘못했음을 경고를 하면 당신의 행동은 우리의 분위기를 해치는 거예요 라는 경고를 주면서
내가 분위기를 해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느끼게 해주고 그 회식에 맞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백만큼 났어요. 그래도 그 화가 아닌 냉정하게 사실을 지적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은 어떤 거에 위반돼요. 어떤 거에 해당되는 행동이에요. 그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장님 존경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하네요. 이런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점잖고 예의 바른 모습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내가 넌 나쁜 사람, 당신은 나쁜 사람, 그래서 막 혐오하는 표정 이렇게 하면 서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점잖게 단호하게, 그리고 거절이나 무언가 그런 경고는 한 번에 확실하게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저 이런 거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애둘러서 하면 나는 애둘러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거 좋아해놓고 같이 웃고 그래놓고 왜 갑자기 이래?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럽나?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회식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전체의 분위기, 그 전체는 나도 포함된 전체예요. 그 전체의 분위기, 전체의 기분을 위한 것, 전체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의 행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저 이런 거 못 먹어요 라는 표현도 실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그거를 안 먹고 다른 걸 먹으면 돼요. 굳이 그걸 언급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근데 회식 자리를 잡는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 못 먹거나 이런 얘기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언급을 해서 자리를 간다. 근데 이미 정해진 자리에서 나 이런 거 못 먹는다라고 굳이 얘기를 해서 그 메뉴를 시킨 사람을 무색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모두의 분위기니까요. 그 모두에는 나도 포함된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행동이 술을 못 마신다고 이제 건배를 안 하는 것. 그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일 수 있어요. 내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 이거는 전체의 분위기를 위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술을 마시면 나는 괴로우니까 분위기를 해쳐요. 그런데 내가 술을 못 마시지만 건배를 안 하고 생뚱맞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거는 모두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건 오케이. 건배를 안 하는 건 그거는 X.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방금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기준이 단순해요. 기준.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그때 그 업무는 어떻게 됐나? 막 짜증나죠. 이런 것들. 모두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막 약간 거의 성추행까지는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옆으로 앉아보라느니, 술을 따라보라느니, 서로가 따라줄 수도 있겠죠. 서로가 따라주고 받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상대가 불편하게 하고 묻어가 봤을 때 유독 한 사람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따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전체의 분위기,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십시오. 그 전체는 나도 포함된다. 술자리 주도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지는 문화긴 해요. 저도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술잔을 돌리는 문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때 술잔을 돌리는 문화를 막 경험한 사람이 회사 가서 막 술잔을 돌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대학 화사에 오기 전에 한 번도 술잔을 돌려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걸 경험하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옳다 틀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건 조직 문화에 맞춰야겠지만, 그 술잔을 돌리는 것도 실은 규칙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술잔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대학교 때나 이런 데서 술잔을 많이 돌려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술잔을 가지고 이제 윗사람한테 가서 이제 바로 술을 이제
잔을 주면서 술을 따라서 먹이는, 상사를 먹이는. 그런 건 실은 뭐 친해지고 장난치고 그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신경 쓰는 상사한테는 찍힐 수 있죠. 굳이 찍힐 필요 없겠죠. 그래서 술잔을 돌리는 건 이제 그게 순서고요. 그리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술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술잔을 받고 입에만 대고 내려놓고, 그리고 잔을 달라고 하면 제가 술을 좀 못 마셔서 전 천천히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세 잔을 닦아서 드리면 돼요. 그걸 싫어하는 상사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조금 가볍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마시면 정말로 여기서 앰뷸런스 실러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뭐 오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마시고 정말로 쓰러져 버리십시오. 이건 반 농담이에요. 반만 농담이에요. 그래서 술잔을 돌릴 때의 규칙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혹시라도 외국 바이어나 외국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때는 안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외국 분들하고 이렇게 뭔가 회식을 하거나 회의를 하고 나서 그런 자리를 가질 때는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잘 삼킨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술잔을 돌리는 문화가 있더라도 만약 저 같은 상사라면 술잔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술잔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거든요. 근데 상사가 안 줬는데 내가 굳이 가서 술잔을 뭐 달라고 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 게 좋겠죠. 일단 그 선택권은 상사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예전에는 술 따르는 게 막 복잡한 게 많았어요. 양손으로 따르고 한 손은 술병을 받친다, 혹은 한 손은 소매를 가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공손하게 따르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것까지 뭐라고 터치를 하진 않고, 예전에는 막 상표를 가리고 따라야 된다,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술도 따르는 양도 실은 상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꽉 채워서 따라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70%, 이제 7구라고 하죠. 70% 정도 따라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한 70, 80% 정도 따라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꽉꽉 채워쓰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예전부터 술을 드시던 분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술을 마시고 거기다 첨자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혼자 훌쩍훌쩍 마시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친구들 만나면 그냥 혼자 알아서 마시거든요. 혼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서로가 신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회식은 이제 우리잖아 이러면서 무조건 따라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줄 때는 빈잔에 또 따라주는 게 또 예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 건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좀 해보십시오. 분위기를 살필 때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혹은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는 조직에 더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를 파악하시면 돼요. 네, 오늘 뭐 간단하게 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식의 조건, 회식의 태도 혹은 회식의 처세는 아주 심플합니다. 회식은 모두의 분위기를 위한 것이다. 그 모두에는 나도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서 굉장히 상충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현대인의 처세 지침서 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연말 회식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적당히 드시고 항상 내일을 생각하는 그런 회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LBC는 이처럼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적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